마지막 부분인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구조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앞서서 있는 두 개의 심리학적 관점 있잖아요. Behavioral Psychology라든지 아니면 Cognitive Psychology. 이 부분은 인간을 하나의 개인, 하나의 그냥 생물체로 보고서 관찰을 한 거였어요. 그냥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그냥 관찰 대상. Behavioral Perspective는 그 사람의 행동을, 그리고 Cognitive Perspective는 그 사람의 인지를. 사회구조적 관점은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나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 본다기보다도 하나의 유기적인, 사회적인, 사회적인 동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인간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이라고 할게요. 인간주의적, 그러니까 인간을 센터에 두고서 그 사람을 인본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 간 의사소통, 인간 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이런 걸 하잖아요. 다 뭐가 나오냐면 인간과 인간 간에 한 명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관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두 개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앞에 있는 두 개는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개체에 대한 독립적인 관찰인 반면 세 번째 있는 사회구조적 관점은 인간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하는 의사소통,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 사람이 구조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 그 구조 안에서,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뭐를 해나가는지 그런 거를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관찰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nother manifestation of increasing sophistication in research on on language acquisition and human learning was the incorporation. 뭐를 합쳐요? Incorporation of a social and affective factor. Social and affective factors. 사회적인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 심리학 emotional, 정의적인 요인, 그것들에 대한 관찰. 그 인간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사회와의 인터랙션, 그 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교감, into various theoretical propositions.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이론에 섞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Carl Rogers, 그 다음에 파울로 프레디, 그 다음에 레브 비가츠키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그 다음이 로저스. 프레디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랑 조금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제2 언어 습득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가장 우리에게 큰 가르침, 제2 언어 습득과 이후에 연결되었을 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레브 비가츠키 이 사람이에요. 칼 로저스는 그렇게 막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이유는 인본주의적 관점의 도입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칼 로저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휴머니스틱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학습.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약간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학생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지를 쪼갠다든지 행동을 쪼갠다든지 분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약간 동양적인 시각이 있죠. 전체의 조화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보세요. An analysis of human behavior in terms of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 perspective in sharp contrast to his contemporary Skinner. 스키너하고 완전 반대래요. Rogers saw the whole person. 전인적인 관점에서 as a physical and cognitive, 신체적이건 인지적이건 상관없이 전인적인 관점에서 but primarily emotional being, 감정을 앞세운, 감정이 먼저 나오는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관찰했다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보시냐면
여기요. Fully functioning persons, 완벽한,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은 according to Rogers, live at peace with all of their feelings and reactions. 감정과 반응이 참 peace에 있을 때, inner peace 그런 거죠. They are able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마음의 안정이 있고 뭔가 자유가 있고 secure하고 기분이 이렇게 좋을 때 그때서야 full potential, fully 그런 잠재력을 발산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됐죠? 진짜 약간 뭐랄까 계속해볼게요. Roger's posi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ducation by focusing away from teaching and toward learning. 자, 가르친다라는 개념에서 떠나서 학습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아갔대요. Transformative pedagogy. 그래서 뭔가 변형을, 이건 pedagogy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의 변형을 가져오는데 the goal of education is the facilitation of change and learning. 변화와 학습. Learning how to learn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taught something from the superior vantage point of a teacher who unilaterally decides what shall be taught. 선생님이 묵시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배울지, learning how to learn, 어떻게 내가 자기 주도적 학습 같은 거죠. 내가 뭘 어떻게 배울지,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이렇게 교육 환경에 혁명을 가져왔어요. 그전에는 되게 수직적인 관계, 교사가 어떤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 주는 지식을 받아야 되는 그 약간 하등적인 존재로서의 학생, 배우는 자. 근데 지금은 학생이 교실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약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Many of our present systems of education in prescribing curricular goals and dictating objectives deny persons both freedom and dignity. 대부분의 경우 현재가 자유와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걸 결여되어 있는데 what is needed according to 로저스에 따르면 is for teachers to become facilitators of learning. 선생님들은 학습의 촉진자여야 한다. 뭔가 주입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discarding mass of superiority and omniscience. 여기 내가 최고지 이런 우월감 그리고 뭔가를 다 지배하려는 그런 거를 집어 던지고 뭔가를 촉진시켜주고 뭔가를 깨우쳐주고 그런 촉진자로서의 헬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면 Teachers also need to have a genuine trust and acceptance of the student as a worthy, valuable individual and to keep open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믿고 학생을 받아들여주고 항상 어떤 식으로 걔네가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소통을 하라 이 말이죠. 소통. We can see in Rogers' humanism. Humanism이에요. In radical departure from the scientific analysis of behavioral psychology and even from strictly cognitive theories. 여기서 떠나와서 Rogers was not as concerned about the actual cognitive process of learning. 직접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걸 했다기보다도 because he felt if the context of learning is properly created 만약에 학습의 맥락이 알맞게 조정이 된다면 with due attention to students' affective states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감정적인 어떤 상태를 알맞게 해준다면 then they will learn everything they need to 알아서 배울 것이다. Of course, teachers could take the non-directive approach too far to the point that valuable time is lost in the process of allowing students to discover facts and principles for themselves.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혼자 발견 학습을 하고 원리를 탐구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Also, a non-threatening environment might become so warm and fuzzy that the facilitative tension needed for learning is absent.
그리고 너무 분위기를 풀어주면 그 텐션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There is ample research documenting the positive effects of competitiveness in a classroom. 경쟁하는 심리도 도움이 되고 as long as that competitiveness does not damage self-esteem and hinder motivation to learn. 어떤 동기라든지 자기 그 자존감 그런 거를 망치지 않는 선 내에서 competitiveness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건 약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건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칼 로저스는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학생 그거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줘 인격적으로 학생을 대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인격이냐면 가르치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환경을 알맞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알아서 배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의 이모션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클래스룸을 작은 사회로 본 거예요. 사회가 안정적이고 내가 그 작은 사회에서 보호받는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나는 정말 진정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학습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자, 프레일이 넘어가고요. 자, 레브 비가츠키 하겠습니다. 레브 비가츠키. 비고츠키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아마 종종 나오게 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의 학설 특히나 이후에 이제 제2언어 학습하고 연결지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학설은 임용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왜 매년 나오느냐?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료학습, 협력학습,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기, 피어, 피드백 이런 거가 이 사람의 학설에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이걸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룹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그 아이디어,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매년 나옵니다. 무조건 그 임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의 교육과정과 일치하거나 접목되어 있는 이론은 문제화돼서 반드시 나와요. 그게 누구냐? 비고츠키예요. 그리고 마이클 롱의 나중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마이클 롱의 태스크 베이 과제 기반 학습. 자, 비고츠키의 나중에 보면 socio-cultural theory인데 어쨌건 비고츠키의 학설, 비고츠키의 교육론과 마이클 롱의 TBLT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번 교육과정, 영어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TBLT를 비고츠키의 socio-cultural theory에 기반해서 한다.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래서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요. 그냥 다 읽어볼까요? Author of the seminal 1934 work. 자, 34년도에 최초의 이론이 나왔고 Thought and Language. 생각과 언어라는 거예요. When almost unnoticed at the time as the limelight shone on his countryman, Pavlov. 네, Pavlov, but in the latter part 네, as the shifting sense of psychological research paid due attention, 언제요? To socio-cultural and affective factors. 갑자기 학계가 사회문화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팩터에 집중을 했는데 Vygotsky's contributions to human learning were lauded for their unique insights. 그리고 이 비고츠키의 그런 기여가 그때부터 굉장히 독특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거죠. 볼게요. For Vygotsky, the key to understanding higher forms of human mental activity lay in the mediation of symbols, signs, and language. 자, higher forms of human activity라는 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신활동이에요. 그래서 learn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learning. 뭔가 추상적인 뭔가를 배우는 거, 수학적인 기호를 배우는 거, 산수를 배우는 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이해하는 그런 거 다 있죠. 학습하는 거. 그게 뭐를 통해서 된다? mediation, 뭔가가 중재를 해요. 뭐가 중재를 해요? symbols, signs, and language. 기호와 그리고 사인과 언어가 중재를 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수학 배워야 돼요. 심볼 배워야 되죠. 더하기 기호 이렇게 생긴 거, 빼기 기호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예요? 이건 화살표야. 이런 건 화살표야.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심볼.
이런 걸 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sign, 어떤 표시 같은 거. 그 다음에 언어. 우리가 가르칠 때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죠. 말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볼이나 sign이나 language, 어떤 의사소통 수단들이 mediation, 뭔가를 중재해요. 지식을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전파에서 심볼, sign, 그리고 language가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는 심볼이나 사인이나 랭귀지가 없이는 지식의 전달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됐죠? We comprehend the world around us, perceive events and systems of knowledge through symbolic tools of numbers, music, art, and of course, language. 자, 그래서 다양한 이런 symbolic,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당연히 뭐가 하나 있어요? language는 당연히 있다. In Vygotsky's view, the task for psychology is to understand how human social and mental activity is organized through culturally constructed artifacts and social relationships. 두 가지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to understand how human social and mental activity, 이게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직되는지, 이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through culturally constructed artifacts and social relationship. 뭐를 통해서 구조가 된다고요?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인 산물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고,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떤 문화적인 존재니까 그 특정 컨텍스트, 문화권 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자에 의해서 배운다는 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타자가 뭐를 통해서 가르쳐요? symbol, sign, language를 이용해서 지식을 전파해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또 내가 아는 거는 나도 역시 symbol, sign, language를 통해서 상대한테 지식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전해준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그거 연결돼요. 그룹워크를 하면 동료에게서 배운다 이러죠. 똑같은 거예요. 동료에게서 배우는 게 이 사람이 말해놓은 그 social and mental activity가 organize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 그룹 활동이 social and mental activity고 친구들이랑 조별 활동하는 거가 지식의 전달인데 너네가 어떻게 그 지식을 서로 전달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카톡에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심볼과 사인과 랭귀지를 쓰면서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Language is not only an instrument for thought. 자, 언어란 생각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as Vygotsky so ably emphasized, an ability that develops through social interaction. 언어란 여기처럼 어디 갔지? 여기요. 지식 전파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발달되는 하나의 능력이다. Language is primarily a tool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human beings. 네, 의사소통의 도구죠. And is this symbolic relationship that is a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cognition. 그리고 언어를 씀으로써 내 지식이 자라고 나의 인지 구조가 발달한다는 거죠. From this socio-cultural perspective, a child's early stages of language acquisition are an outgrowth of the process of meaning-making in collaborative activity with other members of a given culture. 그래서 아동이 언어를 습득해 가면서 지식을 계속 배우겠죠.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collaborative activity, 그룹워크의 창시자라 그룹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백그라운드를 심각하게 형성해 주는 게 비가츠키인데 보세요. 협력 활동, 다른 멤버들과 그 주어진 문화권 내에서 이걸 함으로써 미친 듯이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말입니다. collaborative,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collaborative. 협력, 학습. 계속이요. Interesting. Isn't it how singularly different the two Russian psychologists were, Pavlov and Vygotsky? 둘 다 러시아 사람인데 참 다르죠? 생각하는 게. Of course, the latter cut his scholarly teeth on Pavlov behavior. 예, 이거는 뭐 뒷담화입니다. 네, 뒷담화예요. 자, 그래서 다음요. 정리하는 거네요. The work of Rogers, Frey,
and Vygotsk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a slow but steady redefini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In the last 20 years or so, educators are increasingly striving to enable learner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create optimal environments. 자, understand themselves and creating optimal environments for social interaction and negotiation of meaning. 이런 거. 다 엄청 막 뭐랄까 동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 그리고 서로 알아가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반드시 하고 그거를 위한 긍정적인 아주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Teachers as facilitators are providing nurturing contexts for learners to face real world issues. 그래서 하나의 조력자로서 and to believe in themselves 역할을 해야 된다. When teachers rather programmatically feed students quantities of knowledge 그냥 주입을 하려고 하면 which they subsequently devour those teachers foster a climate of defensive learning. 굉장히 방어적으로 학생이 돼요. In which learners in competition with classmates try to protect themselves from failure, criticism, and possibly from punishment. 이런 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기 쉽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을 아시겠어요? 왜 social constructive perspective라고 부르는지 human learning에 있어서 학습자 그 개체에 대한 현미경식 관찰이 아니라 그 학습자를 성공시키는 거나 망치는 거는 학습자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됩니다.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알맞게 조성해주고 학생의 감정을 조정해주면 학습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잘 일어난다. 자발적으로 잘 일어난다. 선생님의 역할은 뭐다? facilitator. 계속 나오잖아.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뭔가 촉진해주는 사람. 뭔가를 주입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오픈하게 이렇게 defensive, 방어적인 태세로 만들어서 학생을 스스로에게 갇히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social constructivist viewpoint예요. 어디 갔지?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예요. 환경에 굉장히 주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 했어요. behavioral, cognitive, social, constructivist. behavior 단어 다 알면 돼요. behavior, 행동주의적 관점. 컨디셔닝 시키죠? 조건화. 뭐예요? 두 개의 랜덤한 사건인데 동시에 자꾸 일어나니까 첫 번째 거라면 뒤게 따라오게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이 behavioral perspective의 목적이죠. rewards. 그 두 개를 딱 붙일 수 있는 방법은 무한 반복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rewards. 뭐예요? reinforcement. 생각나세요? stimulus, response. 이게 컨디셔닝이잖아. 그게 커넥션이 된 게 컨디셔닝이라고요. reinforcement 여기 나오네요. emphasis, 어디를 주로 관찰한다? physical, 외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관찰하면서. 그쵸? cognitive는 사람의 인지예요. language, cognition, connection. 언어와 그리고 인지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데 meaningful learning, 오스벨 생각나시죠? 의미 있게 학습하는데 그거를 뭐라? subsumption이라고 한다. systematic forgetting. 그럴 경우에 systematic forgetting이 일어나게 되고 focus는 mental, 인간의 정신 활동이다. 이거 외면적인 관찰이고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죠. social constructivist는 환경에 대한 집중, 환경, context. learn autonomy. 인간은 스스로 자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autonomy. 자주적이다. 주체적인 학생, whole person, 전인적으로, empowerment, 학생에게 파워를 줘라 이 말이에요. 교육이 학생한테서 파워를 뺏어오지 말고 학생한테 파워를 주고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고 language as mediation, 지식의 전달은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뭐에 관점을 준다? socio-affective, 학생의 사회적인 팩터라든지 맥락, context of learning, 그 다음에 emotional factor, 그거에 대한 안정을 줘야지만 학습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중요해요. 이 키워드를 다 알맞게 이해를 하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은 누구다? Vygotsky.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사범대생 여러분, 비가츠키의 학설, 비가츠키의 티오리, 비가츠키의 어떤 이론, 그 백그라운드는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그거에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그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교육과정. 됐죠? 자, 여기까지 이번 주는 하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